자, 그럼 오늘은 지금 네 번째, 1기의 제 네 번째 교육 RNA-seq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제 뒤에 이제 홍천범, KT의 홍천범 과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자세하게 할 텐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RNA-seq은 잘 아실 것 같아서, 키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 편의 논문을 제가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논문은 네이처 프로토콜스에 나와 있는 토펫과 커플링스라는 이 RNA-seq 분석 프로그램이 패키지가 있는데, 이 패키지를 이용할 때 이제 어떤 파라미터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지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토펫과 커플링스의 오리지널 퍼블리케이션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나온 논문을 참조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제가 여기 오늘 발표 자료에는 이제 사실은 내용을 넣지는 못했지만 작년에 나온 논문 중에 Methods in Molecular Biology에 이 non-model plants, 그러니까 아랍도시스가 아닌 예를 들면 벼라든지 참외, 오이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지금 다부처 전체 사업에서 시퀀싱 하시려고 그러는 그런 플랜트의 경우 이제 레퍼런스 시퀀스가 보통 없죠. 그럴 경우에 이제 RNA-seq를 어떻게 할 건가? 드룸 어셈블리를 할 건가? 아니면 드룸 어셈블리 아니더라도 이웃한 클로스 스피시스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레퍼런스 삼아서 거기다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리즈의 논문들이 몇 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만, 이렇게 제목만 일단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그러니까 이제 좀 어드밴스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제 다음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응용편은. RNA-seq에 이제 마이크로레이를 이용해서 진 익스프레션 어널리시스 이런 걸 많이 예전에 했었지만, 이 RNA-seq의 장점이라 그러면 이제 한 번 에세이 함으로 인해서, 한 번의 실험으로 인해서 유전자라든지, 새로운 유전자라든지, 새로운 트랜스크립트, 이런 여러 가지 디스커버리, 폴리모피즘까지도,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휴먼의 캔서 같은 경우에 해당하겠지만, 진 퓨전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디스커버리도 할 수 있고, 또 걔네들의 익스프레션 레벨도 잴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실험 기법이 되죠. 그래서 많이 이제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특히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의 경우에는 이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 되어 있는 그 베리언트들을 이제 그 조직이나 그 세포에서 발현되는 그 풀 스펙트럼을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레어하거나 또는 어떤 셀타 스페시픽한 그런 트랜스크립트를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익스프레션 레벨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레이보다는 좀 더 정확하다. 다이내믹 레인지가 훨씬 작은 것도 큰 것까지 좀 카운팅을 쓰이는 거니까 훨씬 더 이제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놈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레퍼런스 지놈이 어벨러블 하게 경우에는 이제 이 RNA-seq, mRNA 시퀀스니까 이거를 이제 지놈에다가 매핑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유전자에서 얼마큼의 리드가 나왔는지 그걸 카운팅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을 측정하는 그런 이제 플로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첫 단계가 이제 레퍼런스 지놈에다가 이 얼라이먼트 리드들을 이제 매핑하는 것이 될 것이고, 리드들이 이제 짤막한 리드들이 이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얼터너티브 플랫폼들이 같은 자리에 이제 매핑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것이 어떤 리드는 어느 스플라이스 폼에서 나온 건지 이거를 서로 이제 소팅 아웃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트랜스크립트 어셈블리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익스프레션 레벨, 각 트랜스크립트의 그 익스프레션 레벨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퀀티피케이션이라고 표현했고, 그런 걸 여러 샘플의 두 개 이상의 샘플의 그 익스프레션 레벨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이제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이 되겠죠. 결과를 이제 그 다음에 힙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플롯을 통해서 봐야 될 텐데 그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토펫이라는 또는 그 커플링스 이런 패키지가 이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과정을 이제 그 쭉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에서도 이제 이 패키지를 이용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 지놈 매핑에는 이제 보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지난번 매핑 그 두 번째 강의 때 매핑을 이제 BWA하고 보타이에 대해서 실습을 하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타이하고 이 토펫을 쓴 사람들이 같은 랩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쓰는데 보타이를 쓰지만 이제 보타이만 사실은 매핑하고 그냥 그걸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겠지만 이제 스플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핑이 안 되는 스플라이스 정션을 지나가는 리드들은 이제 지놈의 다이렉트리 매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토펫이 이제 보타이를 이용해서 보타이를 여러 번 반복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 결과를 종합해서 자기가 이제 스플라이스 베리언트를 찾습니다. 그런 것이 토펫이고 그 다음에 커플링스에는 이제 커플링스, 컴페어, 커프 머지, 커프 디프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주로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를 어셈블리 한다든지 아니면 어셈블된 그 트랜스크립트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트랜스크립트하고 비교해서 유전자 구조가 어떻게 틀린지 이것이 새로운 트랜스크립트인지 아니면 이미 알려진 거랑 엑선 인트론 구조가 똑같은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커프 컴페어 그 다음에 여러 번의 그 실험을 그 RNA-seq 실험 여러 개 한 그 결과를 머지하는 그래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이제 디퍼런셜 익스프레션 하기 위해서는 머지를 해야 되겠죠. 그걸 할 때 사용하는 커프 머지. 그 실제로 디퍼런셜 익스프레션을 보는 커프 디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과 이쪽 부분은 이제 큐알 번드인가 뭐 이렇게 이제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패키지인데 이거는 이제 R 패키지를 이용합니다. 통계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R 패키지하고 뭐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이용해서 근데 실제로는 R 커맨드 거의 몰라도 이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드누보 트랜스크립톰 어셈블리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드누보 지놈 어셈블리랑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한 방식은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고 이제 실제 어셈블리 하는 소프트웨어들 그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을 재는 소프트웨어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 유전자 개수도 많고 지놈 사이즈가 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계산이 많이 오래 걸리고 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타이 이런 걸로 그 RNA-seq 데이터를 리드를 매핑하지 않고 이제 뭐 보타이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토펫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타이 경우는 이제 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스플라이싱 정션을 이제 엑선 나오고 인트론 엑선에서 그 인트론을 건너뛰는 그런 리드의 경우에는 갭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보타이 자체가 적당하지 않고요. 토펫의 경우는 이것을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한 RNA-seq 리드가 75 베이스 페어 아니면 100 베이스 페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것을 25 베이스 페어 간격으로 쪼개요. 쪼개서 그 각각을 보타이를 이용해서 매핑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만약에 75 베이스 페어짜리면 이제 25로 나누면 3개의 조각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그 그림을 보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75 베이스 페어짜리 그 리드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25로 나누면 이제 3조각이 되잖아요. 3조각이 되면은 지금 첫 번째 조각은 왼쪽 엑선에 매핑되고 세 번째 그 조각은 이제 오른쪽 이 엑선에 매핑이 되는데 2번의 경우는 이제 이 엑선과 이 엑선이 걸치는 거기 때문에 매핑이 안 된 상태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타이를 3번 그러니까 보타이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3개를 따로 런을 합니다. 토펫에서는. 그 결과를 토펫 입장에서 딱 보면 한 리드를 3조각을 냈는데 1번, 3번은 잘 매핑이 적당한 거리를 띄고 매핑이 됐는데 2번이 매핑이 안 됐다. 그러면 2번은 보나마나 이 중간에 있는 그 스플라이스 인트론을 건너뛰는 그런 부위에 됐었나 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시퀀스를 이제 지놈, 그 시퀀스에서 뜯어올 때 이제 그 사이에 카노니컬한 그 스플라이스 정션을 고려해서, 인트론이 될 만한 거를 빼고 25베이스 페어짜리를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서 가능한 다양한 25베이스 페어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일종의 가상의 그 리드처럼 만들어 놓고, 그거하고 이제 아까 매핑이 안 된 2번하고 비교해서 이 중에 두 번째 게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 요 두 번째 요런 식으로 요 지놈이 스플리팅이 되는 거구나라고 이제 추적을 하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매핑이 안 되는 중간에 건너뛰어진 그 프래그먼트를 가지고 그 프래그먼트가 나올 만한 가능한 이제 그 조합에 이쪽 부분이 길 수도 있고 여기가 짧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쭉 가상적으로 만들어서 그 시퀀스 중에 얻는 것이 지금 우리가 건너뛴 프래그먼트하고 똑같은지 그거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스플라이싱 되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이제 토펫이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이 종에 대해서 알려진 트랜스크립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지금 그 리드 매핑하는 것만 가지고 엑선 인트론 그 구조를 알아내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이제 뭐 몇몇 종에 대해서는 이런 쥔 모델이, 다시 말씀드리면 엑선 인트론 구조가 알려진 유전자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전자에 대해서는 뭐 2만 개 정도는 알려져 있고 또 뭐 나머지는 아직 모르는, 이렇게 이제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일 경우가 많은데, 선행 연구들에 의해서 그럴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쥔 모델을 토펫에다 알려줄 수는 있어요. 토펫에서 알려주면은 토펫에서는 이제 이런 방식 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엑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G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이제 여기 아직 모르는 유전자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한 가지 옵션이, 물론 이제 이 아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핑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면 토펫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알려진 엑선 인트론 정보를 가지고 버추얼리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쥔 모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쥔 모델에 해당하는 메신저 RNA를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지놈에서 엑선들만 모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이 모은 이런 걸 이제 버추얼 트랜스크립트라고 그러는데, mRNA 이제 알려져 있는 mRNA 시퀀스가 되겠죠. 이 시퀀스 컬렉션에다가 일단 먼저 리드들을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리드들은 갖고 있는 전체 리드 중에서 이 메신저 RNA에다가 먼저 매핑해요. 그러니까 이 메신저 RNA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스플라이싱 이런 것이 다 이미 끝나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인트론 시퀀스 없이 엑선 시퀀스만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앞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그 스플라이스 정션 찾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매핑을 해서 리드를 전체 75베이스 페어를 통째로 매핑해서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는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핑된 애들 전부 걸러내고, 그리고 이제 안 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다시 그냥 지놈에다가 매핑을 하게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건 스플라이싱을 고려해서 이제 25베이스 페어씩 잘라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매핑을 하고, 그래서 매핑이 된 걸 가지고 여기 새로운 유전자가 있었는데 여태까지 레퍼런스에 없던 새로운 유전자가 있었구나라고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2단계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게 되면 이쪽 그 mRNA에다가 매핑을 하게 되면은 스플라이싱을 찾는 일을 안 해도 되니까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방식을 쓰는 것이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이제 두 가지 결과를 다 조합을 해서 마치 그냥 매핑한 것 같은 최종적인 뱀 파일이 얻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모델이 있을 때는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옵션이 -G인데, 요거는 이제 이따가 실습하실 때 아마 이거를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이런 이제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토펫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이제 리얼라인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버추얼 트랜스크립트에다가 매핑하는 여기 좀 버추얼 트랜스크립톰인데 여기 이가 잘못 썼습니다. 버추얼 트랜스크립톰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버추얼 트랜스크립트에다가 매핑하고 안 된 거를 지놈에 매핑하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 지놈에도 매핑이 안 되는 애는 모아서 스플라이싱이 되는지를 확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톱에서는 이렇게 3단계로 매핑을 시도합니다. 제일 처음에 트랜스크립트가 만약에 정보를 주면 그 트랜스크립트에다가 매핑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지놈에다 매핑하는데 지놈에 그냥 매핑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이제 스플라이싱까지 고려해서 매핑하고 이렇게 3단계로 가게 되는데 근데 그냥 옵션에서는 이 3단계 순서로 갈 때 앞에서 매핑된 거로 먼저 매핑이 되면 그걸로 그냥 끝나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추얼 여기서 트랜스크립트에서 매핑된 애는 이 뒷단계 체킹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슈도진이 있을 경우에 프로세스드 슈도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원래 지놈상에는 엑선 인트론이 이렇게 쫙 스플라이싱이 되어 있는 진 구조도 있고 그것이 메신저 RNA로 만들어져 가지고 트랜스크립 스플라이싱 다 일어난 상태로 머추어한 메신저 RNA 된 다음에 그것이 다시 레트로트랜스포전으로 지놈상에 인테그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슈도진들이 있거든요. 그런 슈도진들이 있으면 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리드들이 스플라이싱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슈도진의 경우에는 그 인트론 없이 엑선만으로 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매핑이 돼 버려요. 매핑이 되고 그 스플라이싱 그러니까 진짜 진 있는 곳에는 매핑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슈도진은 아무래도 돌연변이가 던져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는 이쪽 이 스플라이스 되어 있는 지놈 쪽에 더 매핑이 잘 되고 이 슈도진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스매치가 좀 더 많을 텐데도 일단 이쪽에 어느 정도 매핑이 됐기 때문에 이 스플라이스 된 곳에 매핑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톱펫의 원래 원리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옵션, 리드 리얼라인이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세 개를 다 시도하는 거죠. 세 개를 다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좋은 걸 선택을 해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세 가지를 다 해야 되니까. 원래 방법은 3단계가 있으면 1단계에서 패스하면 그걸로 끝이고 1단계 안 되고 2단계까지 가야 되는 애들은 2단계에서 되면 그걸로 끝. 아닌 것들만 3단계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 해보고 그중에서 제일 좋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슈도진이 있을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이게 이제 좀 이해하기엔 좀 복잡한 개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 방법이 이제 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멀티플리 매핑되는 그런 리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만 유니크하게 매핑되지 않고 여러 군데 매핑될 때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이제 결정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한 리드가 X라는 포지션하고 Y라는 포지션 두 포지션에 매핑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X에는 이제 이 RNA-seq을 페어드엔드로 했을 때 이 두 페어가 다 하나만 그 중에 한쪽만 매핑돼 있고 Y에는 둘 다 매핑돼 있다. 그러면 Y를 선택한다는 거죠. 한쪽만 매핑된 걸 안 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X의 곳에는 스플라이스를 하려면 더 많은 스플라이싱 정션을 만들어야 되고 Y에는 이제 좀 더 적은 개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Y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X에는 이제 그 페어되는데 인서트 사이즈를 대충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길게 그 스플릿해서 들어간다든지 Y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Y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즈가 이제 100베이스 이상 차이 나도 또 Y를 선택하고 또 X 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번에는 스플라이싱이 됐을 때 이제 인트론의 길이가 긴 거는 긴 게 아니라 짧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X는 인트론이 길어지고 Y는 짧고 그러면은 한 리드의 경우에 그죠. 미스매치가 많은 쪽을 버리고 적은 쪽을 선택한다. 근데 이제 1번을 테스트해보고 1번에서
선택이 되면 이제 1번은 끝이고 1번을 보니까 둘 다 잘 매핑이 되어 있으면 이제 2번을 선택해보고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먼저 어느 건지 먼저 위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면 그걸로 이제 스톱한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1번부터 6번까지 6번을 테스트해봤는데도 X하고 Y 중에서 어느 거 우열이 안 갈라지면 둘 다 괜찮다라고 이제 리포트를 하고 발현량을 계산할 때는 이제 2분의 1씩 쪼개서 발현을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 발현량 추정 시 감산한다는 뜻은 이제 n분의 1로 나눈다는 거죠. n 곳에 매핑된 것으로 나타나면 n분의 1을 해준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토펫 팩 커플링스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에 트랜스크립션 로사이, 트랜스크립션 로커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바이올로지컬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고 생물학적으로는 그 지놈 어떤 리전에 한 리전에 서로 완전히 다른 유전자지만 같은 오버랩되게도 유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하나는 뭐 포워드 스트랜드, 하나는 리버스 스트랜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유전자 인트론에 떡하니 자리 잡은 유전자들도 있고, 전혀 관계없는 유전자지만 크로모솜 좌표는 이제 서로 오버랩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토펫이나 여기서는 그것이 같은 유전자인지 다른 유전자인지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구별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이 크로모솜 좌표상으로 봤을 때 서로 떨어져 있는 거냐, 그리고 그냥 오버랩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크로모솜 좌표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수학적으로 쪼개는 거죠. 단순히 어떤 리드들이 쭉 매핑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서로가 리드들끼리 이제 오버랩이 되고 붕 뜬 다음에 또 다른 리드들이 있으면 그 한 덩어리를 트랜스크립션 로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지인의 개념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매핑되어 있는 상태가 서로 그러니까 디스팅트하게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그 단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트랜스크립션 로사이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유전자만이 얼터넌 스플라이스 폼이 이제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복수의 유전자가 한 트랜스크립션 로사이 안에 매핑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분이 판단하라고 남기고 이 토펫이나 이 커플링스에서는 그거를 이제 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데피니트하게 정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오퍼레이셔널한 데피니션으로 트랜스크립션 로사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트랜스크립션 로사이로 단위로 이제 그룹핑을 해놓고 그 중에서도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가 같은 것들은 이제 얘네들이 특별히 또 그룹핑을 해줘요. 왜냐하면 이거는 같은 프로모터를 이용한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스 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자체는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프로모터가 다른 거는 이제 이게 정말로 같은 진인데 프로모터 트랜스크립션 레귤레이션이 다른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유전자인지는 좀 판단하기가 간단치 않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구별을 하지 않고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가 같은 애들끼리만 모아서 이제 그룹핑을 해줘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그 세 개의 트랜스크립트가 한 트랜스크립션 로사이에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딱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이거는 지금 한 유전자의 세 가지 폼이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지만 이제 컴퓨터 판단하기 간단치 않으니까 얘는 요 두 개는 스타트 사이트가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TSS 그룹 1, 요거는 그룹 2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 1, 2는 이제 짤럭한 거는 이제 UTR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게 나오는 거는 이제 코딩 엑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타트 코돈이 여기 있고 얘의 경우는 스타트 코돈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차이죠. 그 차이가 이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 파란 거는 이제 스타트 코돈이 좀 더 일찍 시작하고 얘는 이제 뒤로 시작하고 그런 두 개 차이가 이제 서로 익스프레션 레벨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근데 이제 이 그룹 1과 그룹 1과 2의 차이는 서로 다른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가 틀리니까 트랜스크립셔널리 이 두 개는 서로 이제 뭔가 트랜스크립셔널 레귤레이션에서 차이가 나는 두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위에 A하고 B는 트랜스크립션까지는 같지만 이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리 서희가 어떤 그 다음 이벤트로 이제 차이가 나는 그걸 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생물학적인 인터프레이션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제 TSS 그룹에 따라서 구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스프레션 레벨은 이제 커플링스라는 곳에서 이 한 자리에 매핑되어 있는 여러 리드들을 가지고 이제 어셈블 이것 중에서 이제 어떤 몇 가지의 이렇게 트랜스크립트 폼이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노란 이렇게 지나가서 생긴 트랜스크립트 하나하고 파랗게 지나간 트랜스크립트 그다음에 이 빨갛게 지나간 이거는 이제 스플라싱이 안 돼 있는 이렇게 세 가지 트랜스크립트가 공존하는 거 혼전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리졸브를 해주는 거죠. 요 작업을 이제 커플링스가 하는데 요때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요 보라색 리드는 스플라이싱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 보라색 리드는 과연 그러면 이제 이 파란 쪽에 속할 거냐 아니면은 이 밑에 이 빨간 거 쪽에 속할 거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요럴 때 이제 뭐를 쓰냐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이제 프래그먼트 자체에 프래그먼트 랭스 디스트리뷰션을 본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요거는 이제 스플라이싱이 아니고요. 요거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스플라이싱이 아니고 그 페어드 엔드라고 생각하세요. 페어드 엔드. 그럴 때 이렇게 되면은 이 페어드 엔드가 얘 사이즈가 굉장히 길겠죠. 이 밑에 것들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프래그먼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프래그먼트 랭스의 그 디스트리뷰션을 볼 때 굉장히 먼 쪽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건 확률이 떨어지는 얘기입니다. 그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인터프레이션 하지 않고 이제 이쪽에 속하는 게 아니라 밑에 게 속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핑되어 있는 상태를 보고 이것의 프래그먼트 사이즈가 얼마일 거라고 이제 예측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이브러리의 프래그먼트 랭스 디스트리뷰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언라이클리한지 라이클리한지를 가지고 어느 쪽 이 트랜스크립트에 속하는지를 이제 판정한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이제 하나 그래서 프래그먼트 랭스를 정확히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에 세 가지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제 여기 maximum likely function을 써가지고 익스프레션 레벨을 추정하는 이런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커플링스가 하는 방식이고요. 발현량의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보통 용어가 있는데 FPKM하고 RPKM 두 가지가 있는데 싱글 엔드일 경우에는 이제 리즈 per 킬로베이스 per 밀리언 리즈. 그러니까 리드가 100만 리드당 그리고 이제 트랜스크립트가 커버하는 그 길이가 킬로베이스당 이제 몇 개의 리드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가 트랜스크립트 길이가 길면은 이제 더 많은 리드가 매핑되니까 그걸로 노멀라이즈를 해주는 거죠. 발현 양을 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페어드 엔드의 경우에는 리드로 하면 어떤 그 경우에는 이제 그 페어드 엔드 두 개가 다 매핑된 것도 있고 어떤 건 하나만 매핑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리드 개수로 하면은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을 정확히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리드 개수가 아니라 프래그먼트 개수. 페어드 엔드의 시퀀싱에 사용된 프래그먼트의 개수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다 그래가지고 페어드 엔드나 또는 페어드보다 더 많은 개수의 어떤 그런 실험일 경우에는 FPKM이라는 단위로 쓴다는 거죠. 싱글 엔드일 때는 뭐 두 개가 구별이 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퀀티피케이션 할 때도 이제 그 커플링스의 경우도 레퍼런스 시퀀스를 이제 그러니까 이 트랜스크립트에 레퍼런스를 주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 모델을 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익스프레션 레벨만 그냥 측정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쓸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노블한 트랜스크립트 같은 거는 전부 모르는 거죠. 그런 거를 측정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또 잘못된 결과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게놈 서열이 아주 잘 완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진 애너테이션 이런 것이 아주 정확한 경우에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만약 샘플이 내가 시퀀싱 뎁스가 너무 낮아서 이런 정확한 어셈블리 같은 게 어려울 경우 할 수 없이 이제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건 하여튼 좀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내가 알고 있는 트랜스크립트에 대해서 발현량만 딱 재는 이런 방법은 좀 피하는 거 좋겠고,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그거보다 소프트한 방법으로 이제 가이드라는 방법을 쓰는 거죠. 이건 이제 Reference Annotation Based Transcript Assembly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방법을 쓰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이제 톱팻의 경우에 진 모델에 따라서 mRNA 시퀀스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이제 비슷하게 그 진 모델에 따라서 그 mRNA, 그러니까 진 모델에 해당하는 엑선 부위에 해당하는 그런 부위에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 리드들을 이제 위조를 해서 만들어요. 가짜 리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을 실제 리드하고 섞어서 어셈블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진 모델에 해당하는 리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도미네이션을 해가지고 레퍼런스하고 유사한 진 구조들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거기랑 컴패터블하지 않은 애들은 나중에 떨어져 나와가지고 새로운 트랜스크립트를 형성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도 그걸로 많이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가면서 거기에 피팅하지 않는 노블한 것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좀 더 소프트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아마 이따 실천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고려하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샘플이 여러 샘플을 이제 동시에 이제 발현을 비교하는 그런 실험일 경우에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그 RNA-seq 데이터를 전부 모아서 풀링하면 뎁스가 굉장히 깊어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트랜스크립트를 어셈블리 하면은 제일 좋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이 낮은 경우에도 정확한 어셈블리가 가능한데, 그걸 따로따로 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이 너무 낮아서 그 뎁스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어셈블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거는 여러 샘플 그러니까 내가 한 종류의 트리트먼트를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샘플이면 그걸 전부 모아서 어셈블리를 해가지고 정확한 G 모델을 이제 이 샘플 군에서 얻어질 수 있는 트랜스크립트 전부 파악한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 레벨을 측정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비추천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컴퓨테이셔널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왜냐하면 리드가 너무 뎁스가 길기 때문에 스플라이스 매핑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냥 원래 생각처럼 각 샘플별로 따로 커플링스를 해서 이 어셈블리 같은 거, 트랜스크립트 어셈블리 하고 그거를 머지하라. 그렇게 이제 추천합니다. 머지할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에 이 위에 컨디션 A에서 이런 좀 뎁스가 있어가지고 스플라이싱이 잘 된 형태로 이렇게 얻어졌고, 또 컨디션 B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뎁스가 낮아가지고 어셈블리가 제대로 안 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 두 개를 머지할 때 내가 레퍼런스 정보를 주면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런 레퍼런스하고 그러니까 이것들 전부 다 한 트랜스크립트에 서로 다른 스플라이싱 폼이라는 정보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주게 되면 굳이 풀링을 하지 않아도 이게 좀 정확한 G 모델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커프 머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RNA-seq 실험할 때 고려사항은 이제 이 톱팻과 커플링스 만든 사람들은 적어도 바이올로지컬 레플리케이션 이제 3개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동일한 조건에서 서로 다른 샘플을 3개를 하라는 거죠. 개체가 다른 걸 3개를 하든가 같은 샘플을 3번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글엔드와 페어드엔드를 생각할 때는 페어드엔드를 추천한다는 거죠. 페어드엔드를 해야 돈은 2배로 들겠지만 이제 매핑이 정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를 위해서는 이제 페어드엔드가 좋겠다. 그리고 이제 리드 랭스를 얼마로 할 거냐. 뭐 길면 제일 좋죠. 길수록. 근데 이제 길면 또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고. 근데 최소 75. 아까 제가 스플라이스 매핑 할 때 25 베이스 반경을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개가 필요하잖아요. 중간에 하나가 빠지는 경우. 그러니까 최소한 75 베이스 페어스는 돼야 된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드 넘버죠. 물론 이제 그걸 25 베이스 페어로 안 하고 20 베이스 페어로 하면은 60이 되겠죠. 그 25로 할 거냐, 20으로 할 거냐도 이제 프로그램에서 파라미터로 정해져 있는데 디폴트는 25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해봤겠죠. 근데 25가 돼야 이제 스플라이스 정신을 찾기에 이제 리저너블 한 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75 이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RNS를 하실 때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왼쪽에 보는 게 여태까지 말씀드린 톱패프가 커플링스, 커프머지, 커프디, 키말번드로 지나가는 스틸 서포티드 된 그런 플로어고요. 이거는 5월달인가 아주 최근에 나온 그 방법인데 몇 가지 커프 컨트라든지 몇 가지 서로 다른 컴포넌트가 추가돼가지고 좀 더 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갤럭시에서는 일단 이 트레디셔널한 이쪽 왼쪽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